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은요, 모든 부분에서 이 원톱은 항상 좀 힘들고 고독합니다. 지금 왕자의 무게를 견뎌야죠. 네. 그 무게를 건드려야 됩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래저래 이제 좀 힘든 상황이 왔어요. 반 엔비디아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득세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하이닉스와 또 한미반도체도 함께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운 핫 이슈였었죠. 애플과 구글 연합군이 애플의 AI 서비스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다?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투자 전략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에겐 당장 하이닉스 이거 어떡하지? 한미반도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참 이게 해드릴 말이 많은데 어제 갑자기 이제 애플이 탈 엔비디아? 아니 이게 일단 탈 엔비디아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언제 애플이 엔비디아의 칩을 썼냐 이거죠.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간 게 있어야 뭘 탈 엔비디아를 하는데 쓴 게 없는데 이제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글 서버에 제공된 이제 TPU를 이제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왜 애플이 구글에 이제 TPU를 썼냐라는 게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간당 이제 비용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칩이 고가이기도 하면서 원하는 만큼 이제 사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품귀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테크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되면 내가 먼저 살 거라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추격자잖아요. 지금 애플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AI 산업의 진입이 가장 늦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경쟁자인 구글, 어찌 보면 이제 구글이 애플의 경쟁자잖아요. 애플은 iOS를 가지고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운영하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걸 가지고 삼성의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운영을 하는데 둘의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쳤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추격자들이 선두 기업들을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는 합종 연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제 나온 기사들 보시면서 TPU라는 게 또 엔비디아의 뭐 GPU를 뛰어넘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TPU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AI. 지금 애플이 대규모의 뭐 서버를 이제 구동을 해가지고 초거대 AI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애플의 이제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로도 이제 확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제 온 디바이스 AI, 모바일에서 이제 구현되는 온 디바이스 AI에 탑재되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제 학습을 구글의 서버를 빌려서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글의 서버는 뭐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느냐? 역시 엔비디아의 GPU 가속기를 가지고 구글의 서버 역시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구도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저께 뭐 탈 엔비디아 얘기 나오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매출에 전혀 영향이 없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에이직 반도체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GPU나 CPU는 범용 칩이거든요. 이것보다는 이제 각자의 구색에 맞는 애플도 보시면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빨리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생성형 AI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학습과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각자 이제 고객사들이 원하는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시대가 AGI까지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은 고객 맞춤형 이제 반도체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많은 테크 기업들 지금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자체적인 이제 AI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겠다라는 건 다들 이제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프로젝트지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에 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지금 AI와 관련된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얼어붙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것도 애플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글과 연합해서 이제 개발한다는 건 이미 5월 달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어제 다시 이제 CNBC를 통해서 이제 기사화가 좀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걸 그냥 탈 엔비디아 이렇게 기사를 갖다 또 붙이더라고요. 근데 CNBC 영문으로 된 기사를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CNBC 그 기사를 쓴 기자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이제 AI 칩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결국 이제 고객사의 맞춤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전을 제시한 거지 당장에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까 이제 주제를 하드를 질문을 좀 던졌잖아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네. 하는가?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TPU 때문에 엔비디아 매출이 타격을 입는다. TPU 역시도 HBM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구글을 썼으니까. 그렇죠. 네.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를 이제 구동을 할 때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이 HBM이 TPU를 쓰든 무슨 GPU를 네. 쓰든 여기에는 다 HBM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HBM에 대한 수요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닌데 어제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마치 엔비디아가 매출 타격이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이제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에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얼어붙어 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가 좀 냉정을 좀 찾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제 거의 이제 가매도 구간에 이제 끝자락까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보유를 하시면서 혹은 또 없는 분들은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분할 관점에서 신규 매수를 좀 해보셔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장 출발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상황을 좀 보면 이제 뭐 개파락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좀 떨어지는 네. 칼락을 잡아도 될 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준호 매니저와도 네. 이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탈 엔비디아 얘기했지만 네. 반 엔비디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모호한 게 AMD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건 뭐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칩을 만드는 네. 회사잖아요. 네. 지금 잘 팔았다고 주가가 시간에서 네. 7%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각성이 AI 서비스로 돈 못 번다? 이것 때문에 뺐는데 또 칩을 잘 팔면 이건 또 인정을 해주나요? 네, 이게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요. 엔비디아가 전에 이제 한 7% 이상 네. 급락에 나와줬는데 지금 시간에서 한 4% 이상의 좀 반등을 같이 지금 나와주고 나왔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2의 엔비디아라고 칭하는 AMD가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가 급증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뭐 리사수 CEO도 하반기는 더욱 더 강력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가이던스에서도 강력한 앞으로의 로드맵을 제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시간에서 지금 한 6%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올해 하반기 또 내년까지는 AI 칩 관련된 수요는 탄탄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가이던스에서 약간은 실망 섞인 데이터가 나오면서 약간의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지금 애플과 또 이제 아마존, 메타 플랫폼의 어떤 실적 발표와 또 이제 퀄컴과 인텔의 또 이제 ARM의 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계성 매물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리고 AI 관련된 또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네, 상태에서 각성. 약간의 좀 이제 악재와 노이즈만 나와도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분할로는 아까 김혜민 매니저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고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차피 제일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마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 매출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다시 한번 주가의 어떤 이제 그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을 확인하고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묘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에서 급락한 거는 거의 클라우드 안 좋아가지고 AI 서비스 돈 못 번다 해서 뺐잖아요. 네. 근데 다른 한편에서 AMD를 또 폭등시킨 거는 데이터에서는 AI 반도체 잘 팔리네. 이건 약간 충돌이 되니까 차라리 이제 준호 네. 매니저는 아마존이 완전히 이 AI 서비스로 돈 버는 거에 대명사니까 네. 금요일 날 맞습니다. 아마존까지 보고 시장까지 반응까지 네.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칩으로 갈지 서비스로 갈지 아니면은 좀 쉴지 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도 큰 중요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단기적인 이번 주에 투자 전략이 된다. 또 오늘 컨콜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원래 삼성전자의 컨콜에는 뭐가 잘 안 나오지만은 요것도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가는지 뭐 하이닉스가 가는지 요것도 굉장히 오늘 또 하나의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컨콜 이슈는 저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발 장전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지 오늘의 일발 종목은 네. 뭘로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이동 많으실 와중에.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과감하게 칼날을 한번 잡아보려고 네. 오늘은 HPSP라는 종목을 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고 사실 이제 상반기 때 AI 반도체 랠리에서도
철저하게 조금 소외가 됐고, 됐었던 네.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일단 배경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어제 이제 애플의 뭐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이제 엔비디아. 전선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궁극에는 시장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결국 AI 시장이 미래에 엄청난 돈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투자한 지 한 1년,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과잉 투자 얘기가 나오고 이 투자한 지 1년, 1년 반 만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은 또 욕심이 좀 빨리 이제 전개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투자만 하고 돈을 왜 못 버느냐 못 이제 버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이제 막 나타나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애플은 AI 쪽에 있어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후발주자예요. 네. 그 가장 후발주자가 AI 쪽에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구글 거 쓰고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지금 9월 달에 아이폰 16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출시하자마자 바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10월로 연기되고 핵심적인 기능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AI 시장 자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누가 빨리 이제 시장을 선점하느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좀 조급하게 바라는 어떤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시장이 이제 판도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저는 해결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산업에 대한 노이즈들 사실 이거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예요. 뭘 얘기해도 지금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조금 이제 가라앉고 나야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 또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반등의 이제 여지가 조금 살아난다. 다만 지금 워낙 좀 감해도 구간까지 이제 빠져 있는 HPSP 같은 이런 장비 종목들은 이제 안 좋은 건 다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얘기를 할 때 악재는 이제 다 반영이 됐으니까 적자 공시가 나온 날 오히려 5% 6% 이렇게 이제 급반등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또 주식 시장의 이제 논리거든요. 이제 안 좋은 건 다 주가에 이제 선반영이 되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버블이 끼어 있던 이제 가치들이 이제 버블이 이제 거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 사실 뭐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빠르게 올라온 만큼 또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이 진행되면 또 하락을 할 때도 날카롭게 빠지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는 막 일주일, 이주일 만에 40% 50% 급등하는 건 당연하고 빠질 때는 또 그렇게 이제 빠지는 게 뭔가 이제 심각한 위기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다들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급등을 한 만큼 이제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조정이 날카롭게 진행되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오히려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주 빠른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잘된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하반기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부러지는 것보다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노이즈, 과잉 투자부터 수익성에 대한 문제, AI 산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고민들을 전부 이제 주가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불식시키면서 하반기 때 또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HPSP도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HPSP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주로 적용되고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 이제 주로 적용되는 이제 공정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메모리 쪽까지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D램, 낸드 쪽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이브리드 패키지 뭐 이런 쪽까지도 이제 계속 확장이 좀 될 수 있다. 이 어닐링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웨이퍼의 이제 격자 구조, 이온을 주입하게 되면 이 격자 구조가 이제 손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재결정화시키는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비용도 좀 많이 들어요. 장비 단가도 이제 좀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리콘 기반의 유기기판에 이제 우리가 웨이퍼를 쓰는 상황에서는 AI 반도체 칩에 이제 계속 문제가 발열에 대한 문제, 저전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한 이제 공정의 하나로 어닐링 공정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이제 메모리 쪽으로도
것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HPSP가 워낙 이제 또 고평가를 받았어요. 상장되고 나서 거의 한 1년 반 만에 주가가 거의 뭐 한 5배, 6배 정도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6만 원 고점 찍고 주가가 이제 반토막 난 상태인데 왜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냐면 역시나 이게 독점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거의 지금 수소 어닐링 공정에서는 이제 거의 독점적인 이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예스티라든지 후발주자들이 이제 시장 진입하고 소송에 대한 리스크들 막 불거지고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처럼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건데 이제는 소송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모두 다 반영됐고 설사 이제 후발주자들이 시장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압수소 어닐링 공정 자체가 메모리 쪽으로도 이제 확장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캐파가 커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나눠 먹기를 하더라도 100개를 나눠 먹는 거하고 500개, 1000개를 나눠 먹는 건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캐파 자체가 이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주가는 충분히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본장에서 7% 급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반도체가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AMD는 오히려 시간에 7% 올라가고 이것도 참 재밌는 게 AMD는 어찌 보면 엔비디아의 경쟁자잖아요. 칩을 만든 사람이죠. 경쟁자의 실적이 잘 나와서 특히 AI 칩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증가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의 시장에서 지금 7%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거의 5% 가까이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건 외형이 이제 성장하고 AI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하나씩 좀 거쳐지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HPSP도 충분히 이제 바닥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좀 하락 출발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 31,000원에서 31,500원 정도 그 정도로 한 1, 2%, 2, 3% 만약에 조정이 딱 들어오면 그때 좀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한 번에 다 잡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뭐 비겁한 얘기긴 하지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살려고 하는 이제 물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주 정도 된다 하면은 한 2-3번 정도 이제 나눠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31,000원, 31,500원 요 자리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워낙 단기적으로는 좀 감해도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 어찌 보면 4만 원은 지난 5월 달, 6월 달에 저점 역할을 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까지만 반등이 들어와도 한 20% 이상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HP, SP 정말 한때는 코스닥 전체를 풍미했던 그런 뭐 대장주였었고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온을 주입하면 웨이퍼가 막 깨지고 흔들릴 때 언일을 하는 겁니다. 담금질을 해가지고 고압수소로 짱짱하게 결정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장비인데 지금 영민 매니저는 이제 메모리까지도 간다. 이 방식을 통해서 언일링 작업을 하고 있고 법정 분쟁에 대한 질문이 좀 왔거든요. 거북이처럼 님이 HPSP 법정 분쟁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또 질문 주셨는데. 소송이 이제 시작된 게 거의 지금 한 3-4개월, 4-5개월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ST라든지 후발주자들이 만약에 이제 승소를 해서 시장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소송 리스크까지 악재로 전부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 만약에 뭐 HPSP가 승소를 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승소를 하지 않고 만약에 HPSP가 패소를 해서 경쟁자들이 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생산 능력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주가에 이미 소송 리스크가 반영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 떨어지는 칼날 원 오브 댐입니다. HPSP를 갖고 오셨고요. 준호 매니저 붙이기 종목 아니 대응하는 종목 오늘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 AMD잖아요. 그래서 AMD가 또 빛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 급증했는데 AMD에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용 MLB 고단층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또 이제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지금 빛인데?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어제도 사실 웬만한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이 장중에 거의 7에서 8% 이상의 급락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도 장중에 한 6.36%대 하락이 나와줬었는데 가장 먼저 회복을 하면서 마이너스 1%대로 마감을 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도 사상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사공장이 완공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타공장 관련된 설비 투자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증설이 완료된 상태이다 보니까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적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AMD의 어떤 이제 데이터 센터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
그리고 AMD, 네, 구글.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애플이 구글 TPU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또 이스페타시스가 여러모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2분기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너무나 크고 또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그럼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고 투심이 좀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스페타시스가 제일 세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스페타시의 낙폭을 가장 먼저 축소했다는 점을 놓고 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는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AI 서비스로 왜 돈 못 벌지 하지만은 돈을 벌려면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를 짱짱하게 그렇죠. 해야 거기서부터 네.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AMD도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는 게 뭐 어느 데이터 센터에 팔렸겠죠. 근데 맞습니다. 그 칩 네. 팔렸는데 그 칩의 기판을 만드는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한 줄기의 빛이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나 어제 시장은 알았을까요? 121선에서 네. 쫙 땡겨 오르는 게 맞습니다. AMD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만 반등이 그래요, 나와서 예. 양전환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반도체 업황이 조금 투심만 회복되면 예. 정말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의 HPSP 어닐링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기업이고요. 여기에 오늘 한번 상대해 보는 기업은 이스페타시스 맞습니다. 고다층 기판인데 고객사가 이제 AMD가 탁 돼 있습니다. 네. 지금 AMD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 중에서 ABL 바이오. 네. 사라 어제 또 해줬어요. 우리 이게 한 줄기에 희망 됐어요. 두 개의 네, 날개죠. 네, 사실 네. 반도체가 이제 좀 힘든 만큼 네.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고 네. 있다. 제가 또 시장 전체적인 이제 수급 흐름을 보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성장주의 시대가 뭐 저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네. 아니 반도체도 성장주지만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쪽이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AI 쪽을 워낙 이제 빠르게 좀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 투입을 하면 그 리턴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생각해야 네. 되는 게 맞는데 제약 바이오야말로 자본 투입을 하잖아요. 거의 5년,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지금 논리적인 모순을 이제 겪고 있는 맞아요. 건 결국은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다. 우리가 이 심리적인 어떤 악재, 수급적인 어떤 시장의 쏠림만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고 나면 반도체 업종도 살아나고 제약 바이오 업종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5년, 10년 동안 그냥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먹고 사는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플랫폼 3종 기업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알테오젠이 어저께 또 새로운 이제 기술 이전 네.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 새로운 기술 이전 공시가 의미가 있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변경하는 거 외에도 많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테크, 빅파마 기업들이 알테오젠의 이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이제 면역 치료제라든지 항암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피하 지방 주사제로 네. 바꾸려고 하는 SC형으로. 움직임들이 지금 네,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른 계약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기존 계약을 이제 엎어서 계약을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한 거긴 합니다만 네. 계약 상대방의 이제 요청으로 비밀보호 요청으로 뭐 이제 계약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돼서 네.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존 계약보다는 훨씬 더 좀 큰 계약 사이즈가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저께 이제 알테오젠이 오후장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살렸죠. 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이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아, 역시나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 줄만 알았는데 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돈을 버는 단계로까지 기술 발전이 좀 되고 있고 특히 기술 이전을 많이 해놓은 기업들 또 차기의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좀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3만 원대 저항을 지금 뚫어놓고 네. 2차 시세가 이제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목표가 뭐 3만 한 5천 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편안하게 이제 보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 그냥 같이 말씀드릴까요? 같이 근데 이제 파이넥스가 네, 아마 똑같은 제약 바이오 네. 기업이니까 예. 어차피 CMO, CDMO 관련된 이슈 어제 그러시죠. 삼바하고 네. 바이넥스도 조금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네. 뭐 생물보합법에 대한 이슈 이제 직업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 약값이 나와 네. 하나는 또 바이오시밀러 네. 요 두 가지 이제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바이넥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대응을 해보시고 우상향 패턴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BL
어제 시세를 그 힘들 때 내버렸으니까 네. 오늘 약간 얘가 빠져서 출발하면 보유자들은 아까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 신규 진입은 어떻게 해요? 저는 오히려 ABL 바이오 같은 이런 패턴은 예. 오히려 이런 자리에 저는 이제 매수하는 걸 더 선호해요. 오히려? 이게 뚫는 걸 기다릴 때는 뚫었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예.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예. 과정들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거래를 붙여놓고 정고점을 넘어가면 예. 살짝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가격 회복이 좀 되거든요. 예. 추세를 잡고 상승하는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다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는 저는 오늘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와 또 이제 바이넥스까지 리뷰를 봤고요. 준호 매니저 리뷰 종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리뷰 차원보다도 또 하나의 궁금증이 좀 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보다 아니라 최근에 맞습니다. AI 반도체 네. 각성 나오고 얘네가 무너지니까 함께 지금 흔들리는 게 AI 전략 인프라. 전력 맞습니다. 쪽이에요. 전력, 네. 변압기, 전선, 맞아요. 네. 송전, 배전 이게 정말 실적이 막 엄청나게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 이 같이 딸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재룡 전기를 얘기해 주시면서 맞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승이 나올 때도 같이 상승이 같이죠. 나왔으니까 네. 마치 하락에 나올 때 이제 같이 빠지는 네. 건데 또 사실 또 냉정하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AI 전력 인프라와 지금 이제 미국의 또 이제 변압기 그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은 약간의 AI 관련된 이제 회의론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AI 발 전력 난으로 인한 어떤 이제 전력 기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AI 생성형 AI를 떠나서 지금 이제 보통 빅테크 기업들이 이 생성형 AI 쪽에 투자를 많이 막대하게 했는데 그 관련해서 아직까지 수익성 수치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밀린 건데 네. 사실 이제 AI 발 이게 엄청나게 이게 확대될 수가 있어요. 뭐 자율주행도 사실 뭐 AI라고 볼 수 있고 또 옵티머스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결국에 전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전력 인프라 쪽도 최근에 어떤 하락은 지금 AI에 관련된 이제 좀 과대한 어떤 이제 그 우려로 인해서 같이 좀 밀렸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실적 시즌만 끝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가장 빠른 속도로 또 회복할 수 있는 게 AI 전력 인프라다. 그 안에서 뭐 제롱 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MD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폭증에 따른 가장 큰 수요. 사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중대형이 아니라 중소형이고 또 중소형 변압기를 또 이제 북미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제롱 전기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이제 슈퍼 위크만 또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좀 전력 인프라부터 좀 반발 매수 실적이 일단 확인되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 둘씩 또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 그 일렉트릭이 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 한번 다 같이 올랐다가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조정이 나오기 그러니까요.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제롱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약간의 세론과 함께 AI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좀 빠졌기 때문에 투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번 주만 좀 지나고 나면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LS 일렉트릭, 뭐 제롱 전기, 일진 전기,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박별님이 전력주 더 간다고 많이 외쳐서 물린 분들이 엄청 맞을 듯해요. 후덜덜하게 감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 오늘 MS 마이크로소프트를 볼까 AMD를 볼까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 AI 서비스는 돈 못 벌어도 AMD 칩이 팔렸다는 건 맞습니다. 어느 쪽에 데이터 센터는 돌아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고 돌아간다면 전력, 변압기, 네. 송배전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맞습니다. 시간에도 네. 투자는 뭘 볼까요? 계속되고 있다. 예. 네. 이 전력주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네. 기회가 아닐까. 다만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바로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한 빅테크 기업들이 있으니까. 아마존 보고. 네, 맞습니다. 예. 아마존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아마존, 그래서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이폰 매출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또 거기 제외하고. 원래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딱 이제 아마존 실적까지만 확인하고 오히려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와주면은 그게 또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또 내년까지도 지금 전력기기 쪽은 슈퍼 사이클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그 안에서 뭐 제롱전기 또 LS 일렉트릭 또 특히 이제 북미향 매출이 큰 기업들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자, 재룡전기를 가지고 뭐 리뷰도 리뷰였었지만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전력 인프라. 실적주와 테마주와 네. AI 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좋은 실적 나오부터 뭐 15% 이상 지금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데 한 가지 팩트는 지금 AMD 칩 팔린 걸로 봐서는 네. 데이터 센터는 지금 계속 짓고 투자하고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영미 매니저 포트 중에서 네. 이거 아깝다. 난 이거 한번 해보겠다. 다시 한번 가보겠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네. 뭐 주가도 말씀드렸던 가격 근처에서 이제 움직이고 네, 있는데 네. 저는 다시 한번 이제 LIG 넥스원을 좀 네. 이제 강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네. 이제 또 7월 달 이제 오늘 7월 말일이다 보니까 이제 7월 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추세 회복이 조금 빠를 것 같은 방산주는 어쨌든 지금 대규모 수주 사이클과
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이슈도 이제 부각되죠. 또 간밤에 또 이스라엘하고 뭐 또 헤즈볼라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노이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방산주들은 굉장히 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나 뭐 수주 사이클로 보나 굉장히 좀 좋을 걸로 보고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뭐 그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 이제 인수한 것도 이제 완료가 좀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분들 그 사족 보행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제 군사형 로봇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확보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LG 넥스원은 여러 이제 뭐 천궁 비궁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주 사이클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해보면 주가가 이제 충분히 눌림목 조정도 좀 받았고 실적 발표와 관련된 뭐 몇 가지 노이즈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좀 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다음에 어제 또 한국 항공우주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다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방산 대장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LG 넥스원 다시 한번 저는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 넥스원 봤고요. 준호 매니저는 이 포트에서 어제 좀 낙폭이 컸다. 네, 낙폭이 컸어요. 큰 저도 것보다 봤어요. 좀 매력적인 종목 바이넥스를 한번 바이넥스로 꼽아볼게요. 오히려? 그래서 김혜민 포트 중에 제 종목? 제 중에서. 종목에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머니터리, 그 바이넥스는 김혜민 매니저 포트였고요. 갖고 했었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조정 흐름이 세게 들어와줬어요. 장중에 한 13% 가까운 좀 하락이 나와줬는데 그 이유가 독일 정부에 이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제 압수했던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매각설이 돌았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이제 원화마켓 기준으로 9,2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300만 원까지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썰이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이 나오면은 약간의 또 하락의 빌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래서 결국에 저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도 지금 캠프에서도 지금 이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코인 관계자들 계속 만나고 있고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이게 반 비트코인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또 표심을 또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은 다시 또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워낙에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수도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비축 자산으로 계속해서 절대 한 주도 팔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앞으로 어제 밀렸던 거는 어떤 썰이나 또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이었던 거지 오히려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또 그리고 항상 또 이제 반감기가 있고 한 1년 뒤부터는 200%에서 많게는 1000%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이번에 미 대선의 가장 정책적 수혜주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도 있지만 가장 또 상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 또 갤럭시아 머니터리고 또 이제 STO 360조 규모의 STO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해서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저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갤럭시아 머니터리 어제 약간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이제 정부들이 보유를 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몇 개 정부에서 그걸 매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도 일단은 짱짱하게 맞습니다. 9,100만 원, 200만 원에서 버티고 좀 있습니다. 이제 코인 관련한 블록체인 관련한 이제 결제 쪽 시스템을 갖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터리했고 하나를 더 보고 왜냐면 이제 상대 쪽에서 바이넥스 했거든요. 영민 매니저가 보는 준호 매니저 쪽에서의 이 종목 저도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어제 이 종목을 할 걸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에코앤드림 했잖아요. 네, 오늘은 또 준호 매니저님 포트 안에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아까 제가 HPSP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의 이제 실적 발표 다 끝났고 이제 실적 악재까지 충분히 이제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면 2차 전지 소재단에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또 이건 또 새로운 기술 트렌드잖아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포르쉐 타이칸만 하고 있다가 이제 아우디, 이트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그룹도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 배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를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거의 뭐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양산을 지금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대주전자 재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재 완전 눈앞에 딱 봤습니다. 우리가 다 2분기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도 보고
다 안 좋아. 올해 연말까지.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을 좋아할 때가 많거든요. 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자, 오늘 한번 실리콘 대주전자재료 준호 매니저 포트에 있었던 종목을 또 영미 매니저가 함께 분석을 해줬고요. 자, 이제는 준호 매니저 자체의 일발 장전 종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발 종목으로? 앞으로 좀 이제 시장과 비껴나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가져왔는데 뉴욕 증시에서도 오히려 좀 최근에 또 이제 AI 반도체 빅테크 기업에서 네. 또 그 수급이 지금 뭐 스몰캡 종목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금융주라든지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AI 반도체에서 당분간 미 대선 쪽으로 수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우크라이나 재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저는 결국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가장 좀 핵심 정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사실 많은 이 전쟁 전문가들이 사실 예전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식을 해야 좀 표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밑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작년 3월 달에 바이든 미 대통령도 사실 푸틴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20% 줄 테니까 빨리 이거 좀 마무리해달라. 근데 뭐 푸틴이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일단 똑같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좀 트럼프고 트럼프도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주더라도 자기가 24시간 내에 당선되자마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결국 해리스 부통령도 결국에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우크라이나가 종식이 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공이 이제 트럼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될 수 있는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 측에서도 우크라이나 이제 종식 관련해서 또 이제 종전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대중의 어떤 지지율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앞섰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선거인단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제 대선이 사실상 선거인단이 많은 곳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오는 독특한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통계학자들이 말하기는 현재 지금 트럼프가 한 61%또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한 38% 정도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트럼프 승리가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대중적인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는 현재 지지율이 해리스가 높은데 결국에 지금 여전히 트럼프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마치 가상자산처럼 민주당과 또 그리고 또 이제 공화당이 교집합적인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은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고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1월에 제2차 또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 푸틴을 오게 할 것이다라고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우크라이나 종식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또 그리고 국영 전력기관과 MOU를 체결한 기업이 또 다산 네트워크스예요. 그래서 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 또 전쟁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동남부 국경 지역 1000km 구간을 또 이제 지중성 설비를 좀 논의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다 보니까 실제로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결국에 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지금의 좀 AI 반도체에서 좀 빠져나가는 수급 자체가 오히려 미 대선 쪽으로 조금씩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교집합 요소가 될 수 있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한번 다산 네트워크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민주당이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는 쟁점이 되는 거고요. 네, 결국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누가 되건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재건 쪽에서 철도 뭐 여러 가지들도 맞습니다. 있지만 네. 통신만 깔아야 되는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상당히 지금 맞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라는 거죠. 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력기관 우크라이나 네르고와 지금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부 지역에 지금 현대적 초고압 지중선 설비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그래도 상당 부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중장기적인 접근도 좋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짤까요? 가격 전략 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는 3,800원을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돌파를 보면서 4,7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25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영민 매니저 여기 네. 또 뭐 붙이기 종목이 있을까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파리 올림픽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펜싱 선수였나요? 예. 메달을 따가지고 이제 조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울먹거리면서 이제 소감을 네. 얘기하는 걸 이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누가 되든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빨리 끝나야 돼요. 네. 이게 전쟁이 지금 벌써 2년,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미국 대선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전쟁이 빨리 종식돼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뭐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게 지금 시장의 이제 테마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한번 부각이 좀 됐다가 또 대왕고래 테마가 또 갔다가, 부각이 됐다가 네. 어저께는 또 4대강 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테마를 이제 조금 나눠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이슈의 중심에 이제 오기까지는 시간은 또 조금 걸릴 수도 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다만 이제 대응하는 종목은 저는 현대건설기계, 요게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또 먼저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됐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기계를 저는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 아마 여러분들도 폴더에 좀 담아 놓으셨을 것 같은데 다산 네트워크스 이제 통신만 깔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장비 그렇죠. 예,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장 많이 하면 현대로템은 또 네. 철대 깔아야 되는 네. 이렇게 좀 테마 정해서 정리해 두시면은 또 중장기적으로라도 중기적으로라도 좋은 투자 전략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